꼭 알아야 할 것을 콕 집어 알려주는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방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칩셋 미디어를 이은 예. 아까 그 저 소개할 때 매력적인 종목만 소개한다는 방 PD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거 아니면 들고지도 않는 소장님께서 갖고 오신 종목은 아, 좋은 거는 아니고 나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엔캠이라고 엔캠 처음 들어보는 캠인가요? 캠? 카메라? 케미칼이야. 아 케미칼. 그래서 네. 이게 이제 2차 전지의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은 그 놀라운 얘기부터 하자고. 놀라운 얘기. 네. 이 회사가 이제 뭐에 놀라웠냐면 성장성에 놀라워. 오. 2012년도에 그 매출액이 3,700만 원이었어. 3,700만 원이요? 억 아니고 만 원. 예. 3,700만 원. 3,700만 원. 12년. 근데 10년, 지금 10년 전. 21년에 얼마냐면 2,143억 원. 공이 몇 개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야,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하잖아. 3,700만 원에서 그러니까 웬만한 직장인 연봉도 안 되는 연봉대 안 되는 그렇지. 수준을 한 기업이 벌었는데 예. 지금은 배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다고 이게 끝이냐? 아니야. 올해 그러니까 2021년이 2,100억인데 올해 지금 그 예상 매출은 4,000억이 넘어. 4천억이 도 넘어요. 네. 거의 두 배가. NK라고요? N캠? 엔캠 야, 재밌잖아. 그러네요. 엄청 재밌네요. 재밌잖아. 근데 이제 위험성도 좀 있어. 근데 이제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성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야. 그럼 우리 옛날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뭐 네.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2차 전지가 네 가지 그 핵심 뭐랄까 소재가 있다고. 네. 근데 그 중에 전해액은 가장 부가가치가 낮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원가 구성을 한번 보자고. 그러면 양극재 우리가 양극재 흥분하잖아. 막 양극재, 그쵸. 음극재 하면 흥분하잖아. 그럼 양극재가 왜 흥분을 하냐? 그 원가 구성이 전체 그 배터리를 100%를 만들었다 했을 때 원가 구성이 37%야. 음, 음극재가 18%야. 그리고 분리막이 19%야. 네. 그리고 이제 기타가 13%인데 네. 전액이 13%야. 기타에 포함되네요. 아니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전액이 따로지. 4대가 따로 13%. 네. 그러니까 기타 뭐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13% 동박도 있고 그게 네. 13%고 전액이 이제 또 그러니까 4대에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요게 4대야.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걸로는 이게 무슨 소리야? 13%라는 게 좀 낮기만 하지. 근데 부피는 또 제일 많아. 그 무슨 소리냐면 전액이 뭐냐면 양극재, 음극재는 다 판의 형태란 말이야. 판이나 이렇게 막대기 형태란 말이야. 근데 배터리가 이제 뭐 파우치형도 있고 원통형이 있고 각형 있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런 형태의 그거다 그러면 요 채우는 거 내용의 분리막 그러니까 분리막이 양극재, 음극재를 나눠주고 양극재 이렇게 그 전기 봉처럼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겉에 뭐랄까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안에 나머지 채우는 게 뭐냐? 그게 전해액이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피도 제일 많고 양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13%야 원가가. 그러니까 어떻겠어? 이게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낮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게 성장성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온다. 무슨 소리냐면 이게 이 전해액이라는 게 이 네. 부가가치가 낮다 보니까 처음에 배터리가 성장하기 전에는 이게 애매한 거야. 애매해.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장을 증설하기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수익은 얼마 안 돼. 왜냐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건 얇은 어떤 판재 형태, 봉의 형태, 선의 형태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관하기도 편하고 부피도 적고 그리고 또 그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소규모 그 뭐랄까 시설만으로도 충분한데 전액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전액의 문제점이 또 있어. 뭐가 있냐면 이게
화재가 날 수도 있고 폭발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보관 기간이 짧아요. 그래갖고 지금 말로는 내가 이제 뭐랄까 사업 보고서 읽어보니까 3개월에서 4개월이래 유효 기간이. 야, 그러니까 이게 재고를 많이 안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재고 이따가 좀 중요한 얘기니까 내가 나중에 할 건데 하여튼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어떤 보관이 힘들고 그리고 또 그러면 3,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게 배로 이렇게 막 한 보름 한 달 걸리는 전기 노선을 이용을 해갖고 가면 되겠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배터리 만드는 세트 업체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게 온도를 유지해야 돼. 낮은 온도로. 어렵잖아. 할 일이 많네. 할 일이 많아.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액 자체의 단가에 비해서 복잡한 게 많은 거야. 그런데 부가가치는 낮아.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이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야. 오히려 부가가치가 높았던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런 거에 치중을 했고 전해액은 그러니까 뭐 어디서 중국에서 사온다든지. 근데 전해액 자체의 기술은 그렇게 높지 않대. 그러나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게 굉장히 관리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큰 공장을 만든다. 미국에다가 지금 만든다고 하잖아. 그리고 또 뭐 다 미국으로 진출한다고 하잖아. 그럼 그 옆에다가 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대기업이 아니고선 이게 힘든 거지. 그렇죠. 근데 대기업이 못 들어왔어. 그래서 이 엔캠이라는 회사가 성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 전에 이 신한금융투자의 오강호 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생산 캐파가 2020년에 지금 6만 5천 톤 캐파를 만들어 놨는데 2023년까지 25만 5천 톤으로 지금 늘리겠다. 그 생산 캐파를. 이게 엔캠 얘기야. 네네. 이거 잘 들어둬야 돼. 그리고 앞으로 3년 내로 80만 톤 증설 계획을 지금 세웠대.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땐 좀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냐면 지금 사업 보고서상으로 네. 전액 세계 규모가 지금 25년도에 그러니까 아까 향후 3년 내에 80만 톤이라고 했으니까 2025년에 포함이 되잖아. 그럼 80만 톤을 지금 증설 계획이라고 했잖아. 지금 현재 일단 물리적으로 6만 5천 톤에서 80만 톤으로 늘린다는 것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가능해?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네. 재밌는 게 뭐냐면 업계 전체에서 지금 필요량이 전액의 필요량이 네. 130만 톤이야. 어, 그럼 말이 돼? 80만 톤을 공급하겠다. 130만 톤 중에 80만 톤을 공급하겠다. 생산 캐파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 전체 사용량이 130만 톤인데 독보적인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게 진짜야? 가능하다면 완전히 초대박인데. 초대박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기회와 위험 요인이 있는데 위험 요인은 뭐냐면 지금 6만 5천 톤인데 네. 웃긴 게 뭐냐면 가동률이 30%밖에 안 돼. 이게 위험 요인이야. 근데 봐봐. 우리가 지금 네. 전기차가 어떻게 돼? 계속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잖아. 네. 바뀌고 있잖아. 바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배터리 신규 배터리 공장을 지금 늘리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6만 5천 톤에서 그 가동률이 한 30%밖에 안 되는데 그건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유효기간이 4개월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무지막지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필요해. 내가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누가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거야. 뭐냐? 이게 엔캠은 네. 내가 생각하는 투자 컨셉은 전액 업계의 쿠팡이 되겠다. 이해가 가? 김범수 의장 이 된다 이런 건 쿠팡이 되겠다. 무슨 누가 소리야?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쿠팡이 뭐야? 그야말로
적자가 나든가 말든가 일단 전국에다 물류망을 확 깔았잖아. 그렇죠. 대한민국의 플랫폼이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만들어 놓고 근데 나도 지금 쿠팡을 쓰다 보니까 쿠팡이 너무 편하더라고. 맞아요. 새벽 배송. 새벽 배송에 뭐 이거 가격도 로켓, 싸고. 네, 가격 배송하고 뭐 이거. 그리고 뭐 배송비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로켓 와운가 그걸 안 들 수가 없더라고. 네. 하나짜리도 그냥 무조건 배송해 주잖아. 자, 내가 그래서 이게 컨셉을 자 허황된 게 하나가 있다고. 쿠팡이 뭐였어? 저거 망한다. 그렇죠. 왜? 이건 뭐 매출 상승보다 적자가 적자가 더 커. 너무 커서. 너무 커서 이건 저렇게 투자만 하고 돈은 언제 버냐. 그렇죠. 자, 역으로 보자고. 근데 지금 쿠팡이 이제 드디어 돈 벌 때가 온 거야. 와가잖아. 나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안 바뀌는 사람도 그럼요. 쿠팡을 쓰기 시작했어. 지갑에 본드 붙여놔가지고 안 쓰는 사람도 돈을 쓰는데. 아니 또 아니 그렇게 표현을 해. 소장님이 아니라 소장님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도 쿠팡을 쓴다. 이제 이런.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엔캠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를 했지만 들어보면 다 한편으로는 허황되고 한편으로는 엄청난 기인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안에서 입장 정리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엔캠에 대한 생각을 어디다 포커싱을 둬야 될 거냐. 그럼 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는 거야. 내가 항상 주장하는 건 한마디로 장황하게 얘기하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자. 네.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뭐냐? 전해가 없게 쿠팡이 되겠다. 이건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얘기.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판관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너무 적지 않을까라는. 지금 마이너스야. 이번에 마이너스 됐어. 매출은 그래서 쿠팡을 지금은 비록 마이너스일지언정 좀만 기다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쿠팡을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매출액 성장률이거든. 그럼 엔캠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내가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에 얘기했잖아.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12년도에 3,700만 원짜리가 작년에 2,100억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그걸 처음에 깔으셨. 깔았지. 그래서 깔았지. 성장성을 봐라.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나름대로는 순서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전해가 없게 쿠팡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자, 그럼 차트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차트를 보자면 이게 내가 이제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그 얼마 전에 그 신한금융투자 오광호 연구원이 얘기했잖아. 네. 그 리포트가 나왔다고. 리포트가 뭐냐면 재밌어. 그 목표 주가가 4월 달에 네. 그러니까 4월 달이면 봐봐. 여기 이제 차트를 보자고. 4월 달에 보면 이게 한 9만 원 갔을 때 목표가가 얼마냐면 11만 1,000원이었어. 근데 이번에 그 9월 달 딱 들어서서 9만 6천 원으로 목표가를 하향했어.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하향했으면 거기에 이제 매수는 항상 붙어 있잖아. 우리 매도 리포트 안 내니까 거의 그렇죠, 안 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기관들이 팔아야 되잖아. 그렇죠. 여기 봐봐 여기 밑에가 기관인데 외국인들은 좀 팔았는데 기관은 샀어. 주가는 오히려 올랐어. 네. 이상하잖아. 네. 우린 왜 리포트는 분명히 매도래.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가동률이 안 좋은 건 맞아. 나도 이게 사업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를 했어. 처음에는 이건 뭐 별거 아니구나. 차트만 보고 내가 이거를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요거 나올 때 내가 공부를 시작한 거야. 요 대한국 나왔을 때. 네. 떡볶이 나왔을 그때 때. 외국인이 막 숨면서 하고 그랬었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한번 봤는데 내용이 이렇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그래서 얘는 쿠팡은 항상 그 어떤 이 뭐랄까 논란을 몰고 다닌 것처럼 왜 매출은 늘어났지만 그 시장 점유율은 이렇게 뭐랄까 확장을 시켰지만 결국 얘는 돈은 못 벌었지 않냐 그런 개념인 거야. 근데 이것도 지금 6만 5천 톤 그 생산 규모에서 생산율 그 가동률이 30%밖에 안 되면 그러면 나중에 80만 톤은 뭐냐 이거 뻥이냐.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이 배터리 업체의 이 뭐랄까 성장성이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뭐 무슨 양극재니 음극재니 이거 다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양극재니 음극재니는 이게 단가도 좋고 뭔가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경쟁자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게 전해액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전해 업계에서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겠다. 이게 이제 그 엔캠의 작전인데 그래서 그렇다면 그걸 보자고. 여기 얘기했다시피 성장성은 말도 못해. 지금 2019년에 800억이었다가 1,300억, 2,100억, 그 다음에 4,594억. 네. 그러니까 이게 가동률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과 30%밖에 안 되는데 4,500억으로 늘어났어. 이게 가동률이 높아지면 이거는 더 높아진다는 거지.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이렇게 기록하는 거는 투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게 뭐 무슨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생산 캐파를 증설을 하다 보니까 그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뭐 무슨 네. 다른 문제는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딱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인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부채 비율이 살짝 올라가고 있지만 생산 캐파를 지금 증설하는 과정에서 한 뭐 100% 이 정도 수준 그리고 또 유보율 3,000% 이거니까 이건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다만 계속 얘기하지만 핵심은 얘네가 증설하는 만큼 시장 점유율을 따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해액계 쿠팡이라고 했는데 그 쿠팡이 물류센터를 증설하는 만큼 매출액이 상승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야. 매출액이 증가하는 게 확인이 된다면 엔캠의 전략은 맞아떨어진다. 이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가에 반영되었다. 라고 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야 이거 재밌는 종목이네 하고 내가 가져왔는데 다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 정도 유의를 해라. 무슨 소리냐. 한 가지는 가동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질 수 있느냐의 여부를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건 연계돼서 두 가지 연결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가동률이 낮아진 상태에서 엉뚱하게 생산 캐파만 늘어난다고 엉뚱한 데 돈 쓴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는 대주주가 혹시 중요한 얘기. 그래서 쿠팡하고 똑같아. 대주주가 재밌어. 역시 날카로운 방 PD. 궁금해가지고 쿠팡이라고 하니까 대주주가 그거야. 펀드야 펀드. 근데 뭐 사실 쿠팡도 똑같잖아. 그렇죠, 예. 자금을 누가 댔어? 손정이나 뭐 이런 그 뭐랄까 펀드에서 된 거잖아. 이를테면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오정광이라는 분이 대표이사인데 그래도 그 현재로는 투자 이렇게 많이 받은 거 치고는 그래도 꽤 높은 편이지. 네. 그리고 뭐 다른 운용사들 이렇게 투자는 상당히 많은 편이야.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그 이런 것들을 그 전망을 안 좋게 봤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투자를 못 하겠지.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중요한 건 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사업 비즈니스 모델상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 성장성과 과감한 투자. 이게 이제 성공할 것이냐 여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종목별 투자 보면 지금 기관들이 쭉 사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기관들은 여기에 배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네요. 최근에는 계속 연일 순매수 중이네요. 웃기잖아. 네. 어떻게 보면 리포트가 매도 리포트는 아니지만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냈는데 오히려 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하향이지만 주가가 그거보다는 싸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주가가 싸다 비싸다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계속 성장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 지금 이때 상장한 거죠?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어. 작년 그러니까 2012년 11월 달인가 상장했을 거야. 시가총액도 좀 보고 싶습니다. 시가총액 커. 1조 얼마 될 거야. 1조 넘네요. 네, 1조 좀 넘을 거야. 1조 1,000억이. 야, 이건 진짜 완전 생소한 기업인데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정말 쿠팡처럼 되는지 야 이거 되게 한번 계속 지켜보고 싶은 그런 종목이 하나 오늘 배운 것 같습니다. 자, 전액의 쿠팡이라는 얘기를 듣고선 야, 쿠팡은 사실 당시에 상장 전이었어요. 이건 지금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쿠팡이 사실은 상장한 이후에 상장을 성공을 안착을 했잖아요. 그게 그 이후부터 사실은 막대한 자금이
자기한테 생기면서 쿠팡한테 생기면서 더 커질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면 이미 상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그럼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매출이 더 늘어나는 거 말고 투자라든지 뭐 이런 건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자금 소요의 문제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캠 같은 경우는 꼭 중요한 지적인 것 같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6만 5천 톤인데 네. 80만 톤으로 10배가 늘어나야 되잖아. 네. 그럼 자본금이 됐든 아니면 그 자금이 됐든 10배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이를테면. 그렇죠. 그런데 얘기한 대로 지금 방 PD가 얘기한 대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통해서 IPO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끌어들였는데 네. 그러면 이제 엔캠은 그러면 뭐냐? 자금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는 그건 뭐 거기까지는 난 잘 모르겠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근데 사모펀드 내지는 지금 벤처 투자 조합이 지금 그거란 말이야. 그 대주주란 말이야. 최대주주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그 자금 조달 그 어떤 업무와 그다음에 경영 업무는 아마 지금 그 아까 본그 네. 대표이사가 오 대표이사가 오강호였나? 네네. 5강 모였습니다. 아, 5대표. 오 대표. 오 대표가 아마 그걸 책임질 거고 나머지 자금 집행이라든지 자금에 대한 어떤 수요는 아마 그 재무적인 투자자들이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중요한 내용이긴 하네. 그래서 나는 사실 이런 부분도 있어. 일단은 그게 좀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지 않나. 80만 톤이라는 건.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그 전해액 필요량이 130만 톤인데 본인들이 80만 톤을 한다는 건 조금 뭔가 앞뒤가 안 맞아. 석연치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6만 5천 톤이면 10배 이상을 늘려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그래. 그거는 충분히 의문을 가질 부분이 되긴 되겠네요. 그 목표를 80만 톤을 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당장 지금 내년까지 25만 톤? 25만 톤까지 지금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지금 25만 톤만 해도 3배잖아. 네. 3배가 넘잖아. 4배는 4배. 아무튼 오늘 그 이 배터리 쪽에 또 거기 전액 쪽에 또 이런 엔캠이라는 기업이 있었다는 거를 배운 것 같아가지고 또 새로운 시각이 또 열린 것 같고요. 또 그걸 바라볼 때 쿠팡처럼 생각을 또 해버리니까 또 쉽게 또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마이너스를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쿠팡처럼 해석할 수 있겠구나. 예, 그런 딱 시각이 딱 열리면서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나도 그래. 사실 방 PD가 오늘 칩셋 미디어라고 좋은 종목을 소개해갖고 아하 이런 회사가 있었구나. 그리고 또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구나. 이런 걸로 내가 참 신선하고 좋았는데 나도 역시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런 회사가 있다. 그리고 요런 시각으로 한번 봐보면 숫자가 빨간 글씨라고 무조건 나쁠 게 아니라 좋은 면이 또 눈에 띌 수도 있으니까 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컨셉을 다르게 플레임을 다르게 보면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한번 가지고 나와본 거지. 네. 그럼 이번 주는 또 이렇게 마칠 건데요. 참 한 달 만에 촬영하는 건데 저희가 다음 주에는 부디 이상 없이 꼭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꼭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사위 채널은 종목 추천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종목의 투자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방송 중에 다루는 내용은 증권사, 경제연구소, 시장조사기관,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